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친환경 경영윤리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녹색 사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녹색 사막이란 멀리서 보면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평범한 숲을 같지만 그 실상은 특정 식물 외에는 다른 식물이나 동물은 살아갈 수 없는 녹지를 의미합니다. 골프장에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대표적인 녹색 사막인 셈이죠. 녹색 사막은 인간이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환경오염의 또 다른 일면이기도 합니다. 녹색 사막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알라의 먹이로도 유명한 유칼립투스의 원산지는요, 호주인데요. 100m까지 자랄 정도로 곧고 높게 자라고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기도 합니다. 보통 나무들이 30년에 40년은 키워야 수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유칼립투스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이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라고 해요. 이처럼 빠른 성장 속도에 단단한 목질까지 더해서 최고의 종이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는 원산지가 호주지만 1980년 태국에서 조림을 성공한 이래 현재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각지에 유칼립투스 농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를 재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보르네오 섬이라는 원시림을 대규모로 파헤쳐서 농장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해요. 유칼립투스도 나무인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농지를 정리한 게 무슨 문제일까 싶지만 유칼립투스 나무 근처에는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유칼립투스의 뿌리는 무려 지하 30m까지 내려가서 빗물과 지하수를 독점해버리는 바람에 주변의 숲이 황폐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환경단체에서는 유칼립투스를 녹색 사막이라고 부르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공생하던 환경을 파괴해서 단일 식물로만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건 역시 환경 파괴의 단면인 셈이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류의 경제체제가 기존의 간의 수거업 형태에서 소량 생산, 소량 소비 형태를 벗어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로 변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산업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환경 파괴 역시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졌고, 어느 순간 일부 소비자와 환경단체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환경보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려에 반응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린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됐어요. 오늘은 친환경 경영윤리의 한 축인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환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린 마케팅입니다. 세계 시민이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환경 파괴형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중요시되면서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의 이해관계자 요구에 따라서 기업 또한 자사의 환경 정책에 관한 내용 공개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추세입니다. 특히 환경보호를 주도하는 환경단체와 선도적인 녹색 소비자 그룹의 성장으로 그들과의 투명한 녹색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한 기업들이 그린 마케팅을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마케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린 마케팅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생산, 가격 책정, 판매 촉진, 유통 및 판매망 확보와 관리 과정에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런 목표 달성의 과정 속에 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루고 환경오염 요소를 줄여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마케팅 활동을 의미합니다. 시장과 소비자가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마케팅 활용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게 만들었죠.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 마케팅의 도입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기업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마케팅에 적용한다는 의미의 말 그대로 대기, 물, 토지 등 환경 오염과 훼손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환경에 대한 능동성과 적극성이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이 섣불리 그린 마케팅 전략을 도입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되겠죠. 환경에 민감해져가는 소비자를 자극해서 회사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린 마케팅 도입을 결정할 때는 자사의 환경 경영 수준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검토 과정을 통해서 기업은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린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마케팅의 방향은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도 친환경 마인드를 심어주거나 마인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함과 동시에 마케팅 활동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각 단계마다 환경 연계 활동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린 마케팅과 녹색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린 마케팅의 타겟 소비자는요,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구매 결정 요인인 가격, 품질, 브랜드와 함께 제품의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품의 구매로까지 연결시키는 소비자의 비율은 높지는 않고, 친환경 제품이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그린 마케팅의 대상인 녹색 소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대다수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할 때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다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로는요,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일반 제품보다는 비싼 가격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이 단순한 상술일 뿐이라고 하는 불신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 소비자는 이들보다는 좀 더 나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린 소비자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집단을 의미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에 기반해서 소비 행태를 결정하고 환경의 부담이 적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는 의사를 가지는 소비자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소비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환경 문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세제, 무방부제, 식품 등 자신에게 무해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제품을 제조,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제품이나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녹색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려면 소비자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교육해 나가면서 그린 유동층의 공략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그린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린 마케팅의 첫 단계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환경을 중심에 놓고 경영과 마케팅 방향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환경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지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마지막 단계는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요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가격과 기능 등을 근거로 평가해온 제품과 서비스를 환경적 요인으로 재평가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잠재성을 시장과 환경 친화성의 근거에서 분류해야 되는 거죠. 즉, 친환경 제품은 간소한 포장, 높은 에너지 효율성, 환경 위험 물질이 적게 포함된 것,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효율이 높은 것 등 환경 친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 친화적 특성을 자사 제품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자신들의 현재 친환경 수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친환경 수준은 다음 4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준 중에서 자신의 현재 포지션을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약한 그린 기업. 이 유형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그린 이니셔티브를 선전하거나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데 큰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기업은요, 환경활동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린 마케팅을 통한 시장 차별화보다는 비용 효과를 통해서 경쟁력 확보에 더 중점을 두죠. 이런 기업은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환경활동을 하는 수준, 굉장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요, 녹색 소비자를 통해서 이윤 추구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둘째, 방어적 그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요, 그린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지만 환경에 대한 차별화가
환경과 미흡하거나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경우예요. 즉 그린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에게 뒤지지 않기 위한 경쟁의 한 방편이나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높이기 위한 수준 정도로 그린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죠. 이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그린 마케팅 전략은 주로 시장의 환경 변화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시 방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린 마케팅을 수행할 의지가 미흡한 편입니다. 세 번째가 대체적인 그린 기업이 있어요. 이 유형의 기업은요,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녹색 경영 활동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자사제품의 녹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은 경우예요. 이러한 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은 환경 경영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에 대한 인식과 기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워낙 강력해서 그린 마케팅으로의 전환이 소비자에게 새롭게 각인되지 못하고 기존 이미지에 묻혀버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격적인 그린 기업. 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 친화적인 철학과 가치를 확고하게 간직한 기업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런 기업은 전사적인 사업 전략에 환경 이슈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전 과정의 평가를 기반으로 제품의 기획과 생산 폐기를 처리하고 있고 이런 친환경 가치 사슬을 확장해서 친환경 공급망 관리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기업으로 바디샵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바디샵은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친환경 기업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유형에 속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녹색 경영을 통해서 점차 많은 기업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린 마케팅은 친환경 윤리 경영에 속하고 있고요. 윤리 경영 중에서도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